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가 한국의 외환위기 위험성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와 무디스, 피치 등이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 거품에 대하여 경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 분기 이후에 집값이 폭락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말 거품 분기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IMF 한국도 외환위기 100년 만에 최대 재앙 온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산 붕괴하고 연관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도시가 완전 초토화되었네요. 미국 골드만삭스 자산 붕괴 강력 경고, 주식 집값 등 모든 자산 가격 하락하는 시기. 자, 골드만삭스 CEO가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자, 미국 자산 붕괴 먼저 내용을 보면 솔로몬 CEO, 자, 인플레이션, 저임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가장 누가 제일 심각한 피해를 보느냐? 저임금 근로자들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게 되면요, 사회가 불안하면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1, 2년 내에 경기 침체 및 경기 위기 가능성도 30%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는 이미 당연한 거고 위기 가능성까지. 주식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침체가 가상화폐 이런 거. 집값은 곧 하락해서 결국 위험자산 모두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선행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제일 먼저 떨어졌고 제일 먼저 오르고 부동산도 제일 먼저 거품이 심해졌고 후발로 다른 나라가 따라오는 추세잖아요. 미국 주식하고 집값을 보면 알 거예요. 미국도 뒤늦게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자산 급락, 부동산. 자, 2년 동안 2배에서 3배 폭등. 부채 16조. 대출 5.3.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에요. 미국도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뛰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두세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20%, 3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뛴 거죠. 부채 16조, 대출 5.3%까지 올라가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뛸 것 같고 주식 세계 1위 거품, 세계 1위 거품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나스닥, 다우 대폭락하잖아요. 나스닥은 10배 폭등했어요. 이제 겨우 38% 폭락 중이라서 바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경제위기 터지면 여러 번 경고했지만 많이 뛴 곳들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5년간 200배나 뛰었으니 이제 겨우 63%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얘는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자, 분기 원인은 뭔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무한적으로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위험자산의 거품이 쏠렸어요. 돈을 풀었으면 생산이나 소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하는데 그냥 이 기회에 떼돈 벌자 해가지고 주식 잡고 가상화폐 잡고 부동산, 우리나라도 똑같죠. 결국은 그러한 거품이 붕괴를 가져오는 거죠. 2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긴축 강화 이제 시작됐잖아요.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는 경기 침체, 더군다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원유 원자재 급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은 봉쇄해가지고 중국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잘못된 투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별표. 자, 잘못된 투자. 그전에는 떼돈 버는 방법을 많이 했는데, 자, 부동산 무주택자 실거주 명목으로 꼭지에 투자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무주택이면 평생 가난하구나 해서 이제 와가지고 제일 안 좋을 때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는데 이때 실거주라고 위안을 삼고 꼭지에서 아무거나 잡는 거야. 두 번째, 1주택자도 여유자금 있는 거예요. 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저축하세요. 현금이 지금 최고예요. 은행에다 돈을 주고라도 돈을 맡겨야 할 상황이야. 그런데 현금 불안하고 자꾸 그동안에 투자한 사람들 보니까 돈 버는 거 보니까 2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역으로 2주택을 만들고 있어요. 자, 1억 미만의 소액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로 부동산을 해야 한다 하니까 재개발 막연한 빌라,
보통 5천이나 1억이면 투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들. 또는 신축 빌라 3천만 원 갖고도 투자할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갭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 줄 알고. 주식, 여유자금, 현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현금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지인들이 추천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보고 주식하면 떼돈 번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도박 중에서도 최고의 도박이라고 했어요. 가상화폐와 주식은. 코로나 이후에 2배 수익이 급증한 적이 있었어요. 주식이 코로나 때 1,400까지 빠졌다가 코스피가 3,300까지 뛰는 과정에서 그냥 투자만 하면 다 먹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막 소문 내다 보니까 아, 다 돈 벌었고 대박 났구나. 이 대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잃어도 사고 팔고 그래요. 왜? 도박 이게 중독에 빠지면요. 그 아침이 막 기다려져요. 미친 듯이 벌벌벌벌 손하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는데도 이런 게 슬프지가 않아.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에요. 도박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돈 10억에서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투자했다가 1억으로 확대, 5억까지 확대, 자산 탕진, 중독 파탄이죠. 주식은 그래서 평상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상화폐도 평상시 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주식이나 더 위험하죠. 어떻게 면에서 2030 남자들이 많이 해요. 주로 2030 상대적인 박탈감. 왜 이분들이 많이 하냐면 젊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또 흙수저야. 남들 돈 벌었다는데 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대박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주변 지인이 수십 배 차이겠다. 돈 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이야, 신. 따라합니다, 그 사람을.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거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가상화폐의 말로 미래 트렌드라고 무조건 착각하는 거예요. 미래 트렌드가 완전히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뛴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배 뛰었는데 이게 이제 63%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이 멀었죠. 자, IMF 한국 위기 경고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한국 부채 부담 폭발. IMF 경고 왜 나왔냐? 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이게 너무 지금 급증한 거야. 뭐 기업부채는 적습니까? 종합부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야, 외환위기 위험성. 더군다나 이 잠재적 생산력이 지금 세계 최하예요. 최하.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게 사단이 되겠죠. 부실대출, 거품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집값 폭락을 결국 가져올 겁니다. 선진국 14%, 신흥국 가뜩이나 22%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서 22%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22%가 아니에요. 수치로 22%라고 말하는 것은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자,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수위 증가율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 무려 60%. 그 증가가 신용이 아주 컸다. 자,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악영향. 부도 위험도 아주 높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워낙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강등 안 하시는 거예요. 피치? 자, 3대 신용평가사 피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증 위험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하나같이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당장 크지는 않는데 이 상승률이 세계 1위야 지금. 재정 악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 급락까지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이 세계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이때 조심해야겠죠. 부동산 폭락, 타격,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 순이다. 폭락장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빠지느냐?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누가 제일 안 좋냐? 지방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수도권, 서울, 강남.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강남은 안 떨어지고 지방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야. 폭락장에는 강남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지금 버티기 하고 있죠. 오히려 강남은 지금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자, 다음에 그 버티기 하고 올라간 것까지 덮쳐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과거에 40년 그래프 보시면 답 나와요. 자, 부동산 폭락 한번 볼까요? 옛날에 괜히 비싼 아파트 샀다가 통과하는 사람들. 정말 반토막 난 아파트들이 수두르겠죠. 그때. 기사 입력 2013년에 했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이제 부동산 폭락 한번 볼까요?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하락장에 더 많이 떨어져요. 지방.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지방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종, 대구, 대전이 가장 먼저 빠졌고 이제 수도권 빠지고 있잖아요. 금액이 적게 하락합니다. 상대적으로. 왜? 뭐 지방이 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싸니까 적게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상승 회복이 늦어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땅도 넓어서 회복이 너무 늦고 하락 기간이 길어요. 바닥 투자가 낫습니다. 뭔 말이냐? 바닥장에서 투자했을 때 제일 돈 못 버는 게 지방이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순서대로 좋은 거니까 수도권 보세요. 색깔이 진해졌다는 것은 하락장에는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곽 먼저 떨어지겠죠. 금액은 보통 하락. 아까 지방은 적게 하락한 거에 비한다면 보통 정도 하락. 상승 회복이 늦어요. 역시 지방처럼 서울하고 달리 수도권 3기 신도시라든가 너무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회복이 늦어. 그리고 바닥장에 투자했을 때 보통 정도. 외곽은 아주 안 좋고 중심부나 그나마 괜찮겠죠. 서울 볼까요? 외곽 먼저 하락합니다. 역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데 금액이 많이 하락해요. 서울은 왜? 비싸니까. 얘들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잡지 말아야 할 곳 1위가 강남이고요. 2위가 서울인 거예요. 지금은. 왜? 비싸니까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닥장에서는 누구를 잡아라? 거꾸로. 강남, 서울 이렇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보면 상승 회복도 빨라요. 서울은. 바닥까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지 회복은 빠릅니다. 바닥장 투자할 때 양호해요. 신고가 찍고 간다 이거죠. 강남 보세요. 가장 늦게 하락합니다. 버티기 일수죠. 버틴다고 아 이거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투자. 금액 최고로 하락합니다. 30억 넘는 데가 강남이 제일 많잖아요. 얘가 제일 많이 빠져. 물론 지방도 30억짜리 난리 납니다. 지방의 30억짜리와 강남 30억짜리는 똑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남 30억짜리가 더 좋아요. 얘는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방이 4억이라면 수도권은 지방이 한 5억이라면 수도권 한 7억 정도 하고 서울은 12억 정도 하고 강남은 20억 정도 하니까 비싸니까 위험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상승 회복도 빠르고 바닥장 최고 투자. 자, 깡통전세 위험 대상, 피해 원인, 예방 방법. 이제 깡통전세, 집을 안 살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많은데 잘 보세요. 전세금 떼일라. 특히 지방 아파트가 깡통전세가 심각해요. 물론 수도권도 해당됩니다. 자, 위험 대상이 누구냐? 지방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싼 것들, 집값이 싼 중저가 주택. 자, 지방 보증금 60에서 80%. 이게 집값이 100이라면 보증금이 60에서 80까지 되게 가깝죠. 그러니 집값이 한 40% 떨어져 버리면 그냥 전세금 못 돌려주겠죠. 전세금 갖고 있는 사람들 깡통 전세. 빌라 다가구 오피는 70에서 95%. 일부 지역은 100이 넘어갔어요. 전세가 더 비싸.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갈 때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데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잖아. 이런 데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사세요. 5억 미만의 아파트 쌀수록 또 이렇게 높아요. 자, 이제 피해 원인. 집값이 폭락하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죠. 깡통전세가 나오는 거고.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들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집이 많다 보니까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웬만하면 70% 이상 보증금. 자, 70% 이상 보증금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내로 줄이라고. 집값이 5억이면 웬만하면 한 3억 5천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매매가, 전세가 50% 하락. 자, 집 여러 채 부유한 사람들 위험하다고 했고 대출까지 설정하면 더 위험하겠죠? 전세보증금 높을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모자라는 걸 월세로 때우라고요. 그래서 전월세로 사세요. 그래야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예방 방법.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아파트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가율이 7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 60% 정도가 안전하겠네요. 자, 70% 이내로 전월세 활용해라고 나왔고, 자, 보증보험 아파트 같은 경우.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안 해줘요. 보증보험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기 전월세를 같이 끼워가지고 들어가세요. 전세로 왕창 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피하세요. 가장 많은 잘못된 매수 또는 잘못된 매도. 매수자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꼭 기억하세요. 이전 가격보다 올랐다고 매수를 안 해. 이게 바닥장에서 좀 올랐다고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1억도 큰 돈이거든. 근데
3억짜리가 1억 뛴 게 아니라 막 4억, 5억, 결국 7, 8억으로 가지 않아요? 좀 올랐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중요하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계약을 안 해. 너무 뛰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닥 시세 이전에 이게 집이라는 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올라온 것만 보지 말고 여기서 떨어진 것도 보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여기 고점보다 아직도 올라갈 더 확률이 높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바닥 시세 이전 하락 시세 판단하고 있대. 집값이 안 뛴 것들은 무시하면 안 봐요. 결국 여러분들 수도권 잘 봐보세요. 과천, 분당, 뭐 성남, 용인, 광명 좀 괜찮은 데부터 먼저 뛰다가 점점 넓혀가지 않아요? 결국은 외곽 다 뛰었죠. 평택이든 파주든 다 뛰었잖아요 지금. 나홀로도 뛰었죠. 나홀로도. 그리고 아파트가 뛰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도 뛰죠. 조금씩이라도. 자, 이거 보면 집값 안 뛴 곳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결국 걔도 뛰니까 집값이 상승이 계속되면 다 뛰니까 덜 뛰고 있는 것 좀 세대수 보면서 따라가세요. 자, 호재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해요. 지금 뛴 건 생각 안 하고 여기 앞으로 이제 내년에 뭐 GTX 들어오니까 더 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남이 빠지고 있고 서울이 빠지고 있는데 GTX 들어온다고 빠진다고 더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기간과 금액, 하락 가격, 세금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잡아야지 호재만 보고 판단하면 단순하죠. 이번에 매도 잘못, 매도자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개고생하다가 속칭. 이제 거래가 돼. 팔아버려요. 근데 그때가 상승 시작이었어. 자, 3억, 한 5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가 진짜 거래 안 되다가 3억 천에 거래됐어. 이게 웬 떡이냐고 팔았더니 7억으로 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해요. 본인의 생각으로 많이 올랐다를 너무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 바닥 시세 이전, 떨어진 시세도 봐야지. 올랐다고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락 시세와 상승폭 이거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손해만 보다가 본전에 도달하니까 팔아. 내가 사는데 꼭지에 사는데 마음고생을 한 6년 했어. 이제 겨우 본전 치게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산 가격이 두세 배가 뛰어. 상승장에 본전해보고 신고가를 생각 못하는 거죠.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만 기다려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제 머리를 이제 막 올리는데 던져버리는 거야. 추가 상승 기대 아파트를 불안해갖고 파는 거죠. 자, 아무튼 매수 잘못 매도 잘못 이거 잘 읽어보고 실수 저지르지 마세요. 자, 미국 주식 집값 최고 위험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식 이렇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골드만삭스 CEO가 경고할 정도로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주택 한번 볼까요? 미국? 예전보다 지금 더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거품이 심하다. 가계부채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죠? 자, 2022년 1분기만 15조예요. 그 다음에 고정모기지 금리 지금 5.3까지 올라왔죠? 예전에 이 7%까지 갔다가 쭉 완전 거의 뭐 2% 제로금리 근처까지 왔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이 이제 주가하고 가상화폐가 분기됐기 때문에 이건 분기는 초읽기예요. 인천 미분양 급증 주택연금 가입. 자, 보세요. 인천이 미분양이 줄어든 듯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원래 거의 없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송도를 비롯해서 고분양가로. 인천 아파트 매매 변동률 이게 0입니다. 어때요? 퐁당퐁당하면서 0 회복하는 듯 하다가 마이너스 0.04. 지금 심각하게 플러스 한번 전환을 못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집값 오를 만큼 올랐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도 해지. 점점 해지 건수는 줄어드는데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난다. 왜냐? 주택연금을 꼭지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꼭지라고 생각하니까 가입자가 늘어나요. 해지자는 줄어들고 있고. 1분에서 5분이 빈부격차. 여러분들 1분이는요.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명이 있으면 20명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중간이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2억 2천. 그리고 5분이 잘 사는 20%는 12억 8천이에요. 진짜 차이 많이 나죠. 12억 8천. 1분위는 100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전셋값 안정 국면에도 전셋값이 불안하다. 여기 보세요. 지금 도 단위들 80%, 70% 원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막 도 붙은 곳들 있죠. 뭐 경상북도, 전라북도,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도 붙은 곳들 집은 전세 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붙어 있어. 자, 여기 그 다음에 이게 70%대에 해당되는 게 광역시야. 광역시가 집값이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도 단위 다음으로 위험해요.
자, 수도권 보세요. 수도권은 그래도 안전하네요. 거의 다 60%밖에 안 돼요. 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제 집값이 붕괴되는 모양새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피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자산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